이 황벽나무는 나무의 껍질, 한자로 숲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껍질, 숲이를 벗기게 되면 그 숲이 속에 이렇게 노란색의 속껍질이 나옵니다. 속껍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속껍질을 수확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기도 하는 나무가 황벽나무입니다. 이 황벽나무의 속껍질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위제, 건위제 등으로 인류의 병을 고쳐주는 약으로 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림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 황벽나무는 이 두꺼운 나무 껍질 덕분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진행을 늦추어 줄 수 있는 방화벽 역할을 하는 내화수종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은 아주 매우 매력적인 나무가 바로 이 황벽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운양과의 황벽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들 중에서 이렇게 황벽나무가 있고 황칠나무가 있는데, 황칠나무는 그야말로 오칠이라고 할 때 칠, 그 칠자를 쓰고 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황벽나무는 노란색이다. 숲이가 나무의 속껍질이 노란색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황벽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늘은요 황벽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황벽나무 종류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종이 되는 황벽나무가 있고, 그리고 털이 많다고 해서 털황벽이 있고, 그리고 화태황벽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황벽나무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종류의 황벽나무들을 구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황벽나무, 기본종이 되는 황벽나무는 요 잎의 특징이 있습니다. 잎의 특징이 있어서 잎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길게 끝이 송곳처럼 길게,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들은 바소꼴이라고 하죠. 피치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끝이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잎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종이 되는 황벽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화태황벽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보면, 화태황벽의 나무는 잎이 길게 뾰족해지지 않고 이렇게 거의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타원형에 가깝다 하는 이러한 잎의 모양에서 화태황벽은 기본종이 되는 이 황벽나무와 황벽나무의 잎과 이렇게 뾰족한 잎하고 이 화태황벽나무는 타원형이다 하는 이러한 잎의 모양으로 일단 두 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벽나무는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에 털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에서 이렇게 견맥이 갈라지는데 측맥이라고 하죠. 측맥이 갈라지는데 측맥에는 털이 전혀 없고, 측맥과 측맥 사이에 여기에도 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 중심맥 주맥이라고 하는 중심맥도 요 위쪽으로 가면은 털이 전혀 없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털이 없는데, 요 중심맥의 아래쪽 부분에 여기에만 약간의 털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털을 약간밖에 없다, 조금밖에 없다 하는 것이 황벽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털황벽, 이름에서 털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털황벽은
여기 중심맥에도 털이 많고 견맥에도 털이 많고 맥과 맥 사이의 이 부분에도 보면 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융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융모라고 하는데, 이러한 융모가 촘촘하게 아주 많이 있고 잎의 표면에도 이런 짧은 털들이 많이 있어서 이 황벽나무는 황벽나무 앞에다가 털이라는 말을 붙여줘서 털황벽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황벽나무는 아까 설명했듯이 중심맥의 아래쪽 부분에만 약간의 털이 있고 견맥에도 털이 없고 견맥과 견맥 사이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털황벽은 털이 많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벽나무는 잎 뒷면에 털이 없고 잎의 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털황벽은 잎의 앞뒷면에 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화태황벽은 잎의 모양이 타원형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태황벽나무는 황벽나무나 털황벽에 비해서 나무의 껍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황벽나무 종류들은 나무의 껍질이 상당히 두텁고 코르크질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은 두꺼운 코르크질이 발달을 하고 요 두꺼운 코르크질의 껍질, 나무 껍질, 한자로는 수피라고 하는 나무 껍질을 이렇게 떼어내 보면은 그 속에는 노란색의 황금빛의 노란색의 속껍질이 나타납니다. 이 속껍질이 몸에도 좋고 인간에게 약으로도 쓰고 염료로도 천년 염색약으로도 쓰는 이것이 바로 노란색의 속껍질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입니다. 이 속껍질인데, 이 속껍질에 나무 껍질이 두껍고 아주 두꺼운 코르크질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 황벽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기본종이 되는 황벽나무인데, 털황벽은 기본종이 되는 황벽나무하고 나무 껍질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나무 껍질이 두터운 코르크질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똑같고, 요 속에 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황색의 노란색 염료를 얻을 수 있고, 노란색의 속껍질 내피라고 하는 속껍질을 벗겨서 약으로도 쓰는, 그래서 요 털황벽이나 황벽나무나 똑같이 속껍질은 황금빛의 노란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태황벽은 요 나무의 껍질, 수피라고 하는 나무의 껍질이 코르크층이 아주 얇습니다. 조금 전에 황벽나무나 털황벽은 코르크층이 상당히 두껍고 깊이 갈라졌는데, 요 화태황벽은 수피인 나무 껍질이 얇고 코르크층이 얇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다 똑같더라도 황벽나무 종류들은 다른 나무와 달리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벽나무 종류들은 보통 5월달에서 6월달에 이러한 꽃차례에, 원뿔 꽃차례에 이런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암꽃만 핀 이러한 암꽃만 핀 암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수꽃만 피는 수나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딴 그루인데, 이러한 암수 딴 그루인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길게 있는 요것이 꽃잎이죠. 꽃잎이 5개가 있고 여기에 꽃받침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요 암꽃에서는 보면은 암꽃의 요 아랫부분에 뭔가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인데 요 모습을 요 황병나무 보다가는 여기 화태양벽의 암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화태양벽의 암꽃을 보면은 빨간색의 암술머리가 있고 초록색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있고 여기 빨간색의 암술머리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사이에 이러한 짧은 암술대가 있습니다. 이 암술대는 이렇게 보면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5개의 암술대가 합착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고,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5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요 열매가 하나가 맺었을 때 보면은 열매 속에 요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이 5개씩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러한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방이 5개의 방이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요 암꽃에서 요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숫꽃에서 볼 수 있는 수술대와 꽃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술대는 태화를 해서 꼬불탕하고 물기가 없는 이러한 말라 비틀어진 이러한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 끝에 꽃밥도 또한 마찬가지로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대와 꽃밥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수술대 끝에 달려있는 꽃밥은 꽃가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수술대도 길이가 이 숫꽃에 있는 수술대에 비해서 형편없이 짧아서 이렇게 수술이 태화를 해 있는데, 이러한 수술, 숫꽃에 꽃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한자로 가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헛수술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또 가짜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웅예, 가짜 수술이 5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 숫꽃에서는 요 속에 요 씨방과 암술이 태화를 해서 흔적만 남아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 것이 바로 황병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씨방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러한 까만 열매로 까맣게 열매가 11월 달에 검은색으로 까맣게 익게 되는데, 요 모양이 마치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요 열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바로 여기 요 토랑벽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토랑벽의 사진을 보면 요 열매에는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습니다. 열매살이 있고, 그 열매살 속에는 이러한 노란색의 막질의 안쪽 열매 껍질이 있습니다. 이 안쪽 열매 껍질을 한자로는 내과피라고 하고, 이 까만색의 열매 껍질은 외과피, 여기는 내과피, 여기는 외과피, 그리고 이 껍질은 겉껍질이라고 합니다. 겉 열매 껍질인데 겉껍질이라고 하고, 이거는 속껍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쪽 열매 껍질이 막질의 안쪽 열매 껍질이 씨앗을 이렇게 막질의 껍질이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는데, 요 열매 하나 속에는 열매 하나에는 5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황병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황병나무의 또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 이 사진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화태양벽의 어린 가지인데,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는 털이 전혀 없습니다. 털이 전혀 없고 이게 피목이라고 하는 껍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껍질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태항벽이나 털항벽이나 황벽나무나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요것을 잎자국이라고 하죠.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잎자국이라고 하는데 이 잎자국의 모양이 말굽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말굽을 닮아 있는 잎자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황벽나무 종류들의 황벽나무나 털항벽이나 화태항벽이나 모두 똑같이 말굽 형태의 잎자국을 갖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황백나무 종류들을 황벽나무하고 털황벽하고 화태항벽 이렇게 셋으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셋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셋으로 구별을 하였었는데 최근에 와서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이 황벽나무하고 털황벽하고 화태항벽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을 모두 합쳐서 뭉뚱그려 가지고 화태항벽을 없애버리고 또 털항벽도 없애버리고 모두 다 황벽나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털항벽도 없어지고 화태항벽도 없어지고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은 모두 다 황벽나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황벽나무의 나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속껍질에서 얻게 되는 노란색 속껍질은 치자와 함께 노란색 염료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금강경을 비롯하여서 경전이나 또는 귀중한 책이나 문서가 좀 먹는 것을 막아주고 벌레가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지 등 종이를 만들 때 이 황벽나무의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이 노란 물감을 첨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최고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 광대다라니 경은 1200년이나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황백자라고 하는 요 씨앗, 열매의 씨앗이죠. 황백자라고 하는 열매에서 채취한 노란색 염료로 종이를 물들였기 때문에 1200년 동안 벌레가 조미에 슬지 않고 벌레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황벽나무의 속껍질에 들어있는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성분, 요 속껍질에 들어있는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세균을 막아주는 항균 작용과 해로운 벌레의 침범을 막아주는 방충 효과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항균 작용과 방충 효과를 현대의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베린은 식욕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속껍질의 요 노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베르베린의 성분 함량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란색 물감을 들인 책을 사람들은 특별히 황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전처럼 잘 보존된 책들은 대부분요 황벽나무의 노란색 물감을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종이나 책뿐만 아니라 명주나 가죽 등에도 세균을 막아주는 항균 작용과 해로운 벌레의 침범을 막아주는 병충해 효과가 뛰어난 천년 염색제로 널리 쓰였던 것이 바로
이 황병나무에 내피어서 얻게 되는 노란색 염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